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알아볼 건 뭐냐면요. 안드로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가 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이제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 프로바이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인텐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텐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컴포넌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인텐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라는 게 어떤 기능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는 브라우저 역할을 할 거야. 이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는 홈 화면을 가질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이 가지는 기능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통짜로 묶여가지고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기능들을 갖다가 좀 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게요. 기능을 가만히 구분을 해서 보면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기능이냐면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용자 인터랙션. 사용자가 있으면요. 그 사용자에게 어떤 입력을 받고 또는 사용자에게 어떤 입력을 보여주고 이때 이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거나 사용자에게 뭔가 출력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윈도우라고 한다고 그랬죠? 윈도우. 그래서 이런 윈도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여서 뭔가 처리를 하고 사용자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용자와 입력과 관계없이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돌아가는 백그라운드에서 혼자 돌아가는 이런 기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메일 서버가 있어요. 메일 서버가 있으면 이 메일 서버로부터 새로운 메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메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뭔가 입력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백그라운드에서 혼자 돌면서 새로운 이메일이 있나 없나 이걸 계속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는 만약에 파일을 내가 다운받는 거예요. 파일을 다운받는 걸 갖다 파일을 갖다 내가 다운받는데 무조건 사용자에게 있어가지고 사용자가 얼마 다운되고 있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다운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다운받는 역할을 하는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다운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들 아니면 음악을 플레이해요. 음악을 플레이하는 거는 백그라운드에서 음악을 계속 플레이하고만 있으면 되죠. 그죠? 사용자가 필요할 때 뭐 사용자가 지금 플레이되는 음악이 뭐야? 라고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그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음악을 플레이하는 게 반드시 UI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UI가 딱 떠 있는 상태에서는 플레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UI 없이도 음악은 플레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UI 없이, 즉 사용자와 인터랙션 없이 혼자 돌아갈 수 있는 기능들이라는 거죠. 이런 기능들, 이렇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거, 사용자랑 인터랙션 하는 기능이거나 아니면 사용자와 인터랙션 없이 혼자 돌아가는 기능이거나 이 두 가지 하면 대부분 다 커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 뭐냐면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돌리는 거 말고요. 단말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만 처리만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SMS가 도착했어요. SMS가 딱 도착했더니 SMS가 내가 원하는 SMS인지 아닌지 확인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SMS면 어떤 걸 띄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취소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뭔가를 계속 띄우고 있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SMS가 도착한지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이벤트, 이건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글로벌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안드로이드에서. 그래서 이런 글로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띄우는 기능이 있으면 기능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자와 인터랙션 하는 기능을 액티비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는 걸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는요, 시스템이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또는 다른 앱에서도 글로벌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내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떤 일을 하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리시버라고 해요. 자, 이제 이런 거 외에, 이제 안드로이드에 좀
일반 앱들은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앱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텐츠를 딱 갖고 와가지고, 예, 여러분 앱에서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진 같은 걸 보여주는 이런 앱이에요. 굉장히 잘 찍은 이제 비싼 사진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사진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파일에 저장해놨더니 다른 앱이 접근해가지고 이 사진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다운로드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아, 얘가 보호되는구나. 이런 거 신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예, 다른 앱들은 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장한 데이터는 나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애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해놓다 보면 이제 반대로 다른 애들하고 내가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는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있는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형태로 기능을 나눠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안드로이드는요. 여기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실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여기 있는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액티비티를 반드시 실행해야 서비스를 실행하거나 여기 있는 걸 실행하기 위해서 얘가 실행되어야지만 실행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는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공하고요. 여기는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스타트 서비스, 그 다음에 리시버를 실행하기 위한 샌드 브로드캐스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프로바이더를 실행하기 위해서 컨텐트 리졸버라고 하는 거 갖고 와서 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여기 있는 개별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PC상에서 앱을 실행할 때는 앱을 더블 클릭하면 앱이 실행되죠. 그렇게 해서 실행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없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나눠놓고 그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기능들을 갖고 있는 애들을 묶어놓고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묶여지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개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가 중요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액티비티, 서비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 리시버는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정식 명칭이고요. 보통 이제 리시버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프로바이더도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제공을 하는데 프로바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구성하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다. 그럼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 프로바이더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해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그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안에 적는 네 가지 컴포넌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요 네 가지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들은요, 기본적으로 얘들이 앱이 실행되면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어떤 프로세스에서 얘들이 실행되면 앱의 프로세스, 동일한 앱의 프로세스에서 얘들은 같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액티비티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를 드렸죠. 윈도우를 하나 갖고 있고요. 이 윈도우를 통해서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를 갖다 우리가 액티비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액티비티는요. 화면에 딱 떠요. 액티비티가. 그러고 나서 새로운 액티비티가 딱 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액티비티가 떠요. 그리고 이 액티비티가 죽으면 바로 전에 떴던 게 떠요. 그 다음에 바로 전에 떴던 게 떠요. 자, 액티비티는 그러면 보니까 먼저 떴던 게 먼저 죽죠. 그쵸? 이게 뭐예요? first in, last out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못 썼네. last in, first out 이렇게 되는 거죠. repo는 뭐예요? 스택이죠. 그래서 액티비티는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리가 됩니다. 액티비티를 관리하는 스택을 뭐라고 하냐면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 이런 스택 형태로 관리가 될 거고요. 내가 액티비티를 구동해 달라고 해요. 자, 내가 A라는 화면이 딱 떴어요. 근데 A 화면을 또 띄우고 싶어요. 그럼 또 띄우겠죠? 또 다시 띄우고 싶어요. 또 띄우겠죠? 화면이니까. 화면은 뭐 예를 들면은 아티스트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음악이에요. 아티스트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티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아티스트 화면을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아티스트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화면을 만들어서 여기다 보여줘야 되죠. 왜냐면 얘가 보여주는 것과 얘가 보여주는 거는 모양은 같아도 그 데이터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는 일반적으로 구동 요청을 할 때마다 인스턴스, 새로 액티비티를 만들어가지고 화면에 띄우게 되는 거예요. 액티비티의 객체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게 되고요. 액티비티는 구동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든 화면을 어떻게 배치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레이아웃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티비티 만드는 방법은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익스텐즈 해가지고 액티비티 이렇게 익스텐즈 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액티비티를 만들면 액티비티를 익스텐즈 안 하고요. 여기 뭘 익스텐즈 했어요? 액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익스텐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액컴팻 액티비티는요. 얘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상속받고 있고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메인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를 상속받았다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액티비티는요. 이렇게 액티비티라는 걸 상속받아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는 거하고 액컴팻 액티비티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단위 화면을 관리하는 그런 객체가 있는데요. 그런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액티비티고요. 액컴팻 액티비티라는 건 화면에서 맨 위에 상단에 있는 여기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액션 바라고 해요. 그래서 액션 바를 쓸 수 있게 만든 액티비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이 버전에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액티비티를 상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액티비티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온크리에이트에서 어떻게 하죠? 자, 액티비티 화면에 어떤 걸 띄울 거야? 액티비티는 반드시 윈도우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 윈도우에다 무엇을 띄울 거야? 라고 하는 걸 설정해야 되는데 그걸 설정하는 함수가 뭐냐면 여기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set content view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아, 그 윈도우에다가 나 이런 그림 그릴게 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에 대한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액티비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비스라는 건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백그라운드에서 좀 작업을 하는 애를 갖다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백그라운드 작업하는 이 서비스는요, 네, 기본적으로 액티비티랑 다른 게 액티비티는 새로운 화면을 이렇게 띄워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동할 때마다 매번 액티비티를 객체를 새로 만들어요. 근데 서비스는요, 생각해보면 백그라운드에 도니까 사용자가 뭔가 요청할 때 요청 받아서 처리하고 끝, 받아서 처리하고 끝. 받아서 처리할 게 많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큐에 쌓아놨다가 하나씩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 객체를 갖다가 굳이 여러 개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요, 오직 한 개만 만들어집니다. 인스턴스가. 이미 구동 중인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만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구동할 때는요, 액티비티 구동할 때는 앞에서 우리가 좀 해봤죠.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구동하는 서비스는 스타트 서비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요. 또는 바인드 서비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바인드 서비스는 뭐냐면 서비스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일부 기능을 갖다가 호출할 수 있는 바인더라는 걸 만들고요. 그 바인더라는 걸 넘겨받는 게 이제 바인드 서비스예요. 다른 앱에서 이 서비스의 어떤 기능을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서비스와 바인드 서비스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고요. 바인드 서비스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바인더라는 거에 만들어가지고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는 이런 앱들도요, 메모리가 부족하면 죽긴 하는데요. 근데 액티비티만 있는 앱에 비해서 잘 죽이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이건 이제 메모리 관리 뒤에 가서 메모리 관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은요.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를 상속받았죠. 서비스는 서비스를 상속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구현을 이렇게 여기 onBind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생성되면 onCreate가 호출되고요. 스타트 서비스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면 여기는 onStartCommand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서비스에 대해서는요. 다음번 지금 초급 말고 중급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리시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리시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글로벌 이벤트라고 하는 게 발생하면 구동되는 게 이제 리시버라고 했잖아요. 글로벌 이벤트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앱 전체, 단말 전체에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수 있는 게 이제 글로벌 이벤트예요. 뭐 글로벌 이벤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SMS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게 글로벌 이벤트고요. 단말을 껐다 켰어요. 그럼 부팅이 완료됐습니다. 부트 컴플리티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어셋을 꽂았어요. 이어셋이 꽂혔습니다. 뭐 플러그 이벤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단말이 꺼졌어요. 그래서 스크린 오프, 스크린 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배터리가 배터리 레벨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와이파이에 있다가 와이파이에서 3G로 바뀌었어요. 또는 3G에서 와이파이로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글로벌 이벤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가 발생한 걸 수신해서 처리하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리시버라고 해요. 클래스 명으로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이벤트를 갖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발생시키잖아요. 그 발생시키는 방법은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샌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샌드 브로드캐스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런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이때 발생한 이벤트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온 리시브라는 함수를 통해서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내가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 상속해서 내가 리시버를 만들고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리시버 안에는 온 리시브라는 함수가 호출돼요. 이벤트는요, 인텐트라는 걸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벤트를 받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 알아봤죠? 프로바이더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다른 앱에게 내 데이터를 이렇게 공급할 때 사용하는 게 여기는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이더에 접근할 때는요, 앞에 배운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는 전부 다 인텐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접근하는데요. 이 프로바이더는요, URI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URI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바이더 접근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는요, 내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거잖아요. 읽을 때 또는 쓸 때 어떤 퍼미션이 있어야지만 읽거나 쓰게 하겠다 해가지고 퍼미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더에는요, getType, query, insert, update, delete와 같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이런 함수들이 이런 함수들을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구현하는 방법은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랑 상속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이 프로바이더에 대한 설정을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라는 걸 얘기 드렸는데요. 앱을 개발하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앱은 어떤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메일 앱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메일 앱이라고 하면 자, 이메일에서 이렇게 수신한 리스트를 보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메일을 쓰는 기능이 있을 거고요. 여기를 딱 선택하면 그 내용을, 수신한 내용을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하죠. 윈도우에다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용자랑 인터랙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일을 수신함 액티비티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일 쓰기 액티비티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일 보기 액티비티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메일 서버가 있으면 메일 서버랑 메일이 새로 도착한 메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낸다고 하면 메일을 메일 서버에 보내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은 사용자 인터랙션 없이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도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 앱을 만들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보면 액티비티, 이런 액티비티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앱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실행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이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중에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클래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텐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나는 액티비티나 서비스나 리시버를 구동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띄우려고 하는 액티비티나 서비스나 리시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요, 자, 내가 띄우려고 하는 건 어떤 앱에 있는 어떤 클래스예요, 어떤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예요, 어떤 서비스라는 클래스예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애 어떤 애야 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명시적 인텐트라고 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내가 어디에 있는 어떤 클래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되게 명확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예를 들면 구글 사이트를 보고 싶은 거예요. 구글 사이트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http://www.google.com 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갖다 내가 볼 거니까 액션은 뷰라고 하는 액션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는 뭘 호출하고 싶으냐면 액티비티를 호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있어? 이렇게 인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인텐트를 만들 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라고 하고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액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액션과 데이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텐트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인텐트를 뭐라고 하냐면 암시적 인텐트라고 합니다. 내가 인텐트를 갖다가 인텐트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갖다가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인텐트는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게 전달돼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서 이 인텐트를 갖다 얻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인텐트에다 내가 어떤 정보를 담아서 보내요. 담아서 보내면 내가 실행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는 인텐트로부터 그 정보를 얻어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익스트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익스트라라는 데다가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로 정보를 담아서 보내고 그 다음에 호출한 다음에 그 정보를 얻어다가 내가 사용을 인텐트로부터 익스트라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텐트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인텐트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 방법은요, 액티비티 실행할 때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메소드를 써요. 뭐 이거 말고도 액티비티라는 클래스 내에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 스타트 액티비티스 뭐 이런 메소드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액티비티를 구동할 때는 인텐트라는 걸 만들어서 구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액티비티를 구동할 수도 있고요. 인텐트 만든 다음에 샌드 브로드캐스트 하면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리시버를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스타트 서비스나 바인드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서비스를 구동해가지고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인텐트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인텐트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명시적, 하나는 암시적이라고 했죠. 명시적인 방법은 어떤 앱에 있는 어떤 클래스야 뭐 이렇게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앱에 있는 앱의 아이디는 뭐죠? 앱의 아이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정의된 패키지 네임, 이게 앱의 아이디죠. 이거에다가 클래스의 이름, 클래스 네임이라는 거는 클래스의 풀네임 이렇게 될 거예요. 풀네임. 요 패키지명과 클래스의 풀네임 요거 담고 있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컴포넌트 네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담겨져 있는 애를. 그래서 컴포넌트 네임을 만들어서 컴포넌트 네임을 인텐트에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패키지명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패키지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네임은요, 클래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패키지명에 해당하는 컨텍스트와 그 다음에 클래스를 넣어서 이렇게 인텐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명시적 방법으로 인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 구글 사이트 띄웠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보고 싶어. 뭐를? 요 데이터를.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를 나타내는 방법은 URI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요. 뒤에서 이제 URI라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URI라고 하는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URL 아시죠? URL처럼 어떤 위치에 있는 리소스야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걸 우리가 UR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나타내면 암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텐트를 만들 때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인텐트를 그냥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컴포넌트 네임을 셋하고 아니면은 액션을 셋하고 카테고리를 애드 카테고리라는 거 더하고 데이터를 갖다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암시적 방법으로 해서 난 액션 뷰 해서 이제 나는 보고 싶어 뭐를 요 데이터를 구글 사이트를 보고 싶어 해서 이렇게 해서 인텐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명시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가 컨텍스트라는 거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내가 호출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의 클래스명 이렇게 넣어가지고 인텐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텐트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설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액션 뷰 나는 보고 싶어. 뭘 보고 싶으냐면 나는 PDF, a.pdf라는 파일을 보고 싶은데 이 a.pdf라는 파일의 실행 방식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PDF라고 하는 이런 마임 타입을 갖고 있는 데이터야. 이런 마임 타입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으면 실행해 줘. 이런 마임 타입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으면 실행해 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인텐트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앱에 보낼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넣고 싶으면 이제 put extra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인텐트에는 어떤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느냐? 지금 이제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텐트 안에는요 컴포넌트 네임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데이터는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URI라는 거하고 마임 타입이라고 하는 거로 구성되어 있어요. URI하고 마임 타입 뒤에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뭐야?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액티비티를 딱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액티비티가 예를 들면 메뉴에서 호출되는 액티비티예요. 또는 액티비티를 만들었는데 이 액티비티가 브라우저에서 호출되는 액티비티예요. 또는 액티비티를 만들었는데
이 액티비티가 뭐 홈 화면에 뜨는 액티비티예요. 이런 내가 만든 액티비티가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카테고리라고 해요. 카테고리는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출할 때도 여러 개 동시에 뭐 카테고리 디폴트, 카테고리 브라우저블 뭐 이렇게 가지고 두 가지를 두 개 다 애드 카테고리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 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인텐트에 정보를 담아서 그 인텐트를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걸 익스트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할 때 얘는 어떻게 실행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플래그, 어떻게 실행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값들을 가진 걸 이제 플래그라고 하는데요. 그런 플래그, 이런 값들을 갖다가 인텐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텐트에다가 내가 이제 데이터라는 걸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URI와 타입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임 타입. URI라는 게 뭐냐? URI. URI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파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URL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URL? URL? URN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URL? 네. URI는 URL과 URN을 더한 거를 URI라고 해요. 자, URL하고 URN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거예요. 편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거예요. 편지를 보내려면 여기다 뭘 써요? 주소 쓰고 받는 사람이 이름 쓰잖아요. 이름. 그죠? 이게 뭐냐면 요 주소가 URL이고요. 요 이름이 URN이고요. 요걸 합쳐가지고 URI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화된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소. 형식화된 리소스의 위치. 여러분, 이 주소라는 게 역할이 뭐죠? 이 편지가 이 사람에게 도달될 때 어떻게 가면 이 사람에게 도달해 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주소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 찾는 방법이잖아요. URL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URL이라는 것도. 여기 있는 리소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리소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컴퓨터가 있으면 이 컴퓨터가 내가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접근할 데이터 있죠.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갖다가 리소스라고 해요. 그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파일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메모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이게 뭐냐면 URL이에요. 이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자, URL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http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근데 얘 이름이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토콜 또는 스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스트라고 하고요. 이 점 해가지고 콜론 한 다음에 여기다가 포트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오소리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패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음표 한 다음에 여기다 값을 넣어줄 수 있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쿼리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URL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가 중요한데요. 여기까지가 중요한데요. 이 HTTP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프로토콜 스킴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어? 이걸 나타내는 게 프로토콜 또는 스킴이에요. 그 다음에 오소리티라고 하는 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누구야?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누구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패스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야?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 있는 얘기는 뭐냐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여기 있는 www.google.co.kr이라고 하는 서버에 80번 포트를 쓰고 있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a/b/index.html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나는 요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URL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요. 그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원을 획득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소가 있으면 여러분 편지를 그 사람한테 배달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자원을 획득할 때 쓰는 게 우리가 URL이라고 해요. 그래서 URI라고 하는 얘가 있으면요. 그 자원을 내가 얻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얻어온 자원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주거나 아니면 얘를 갖다가 음악을 플레이하거나 즉 가져온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화면에서 처리해서 보여줄지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줄지 이것들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데이터를 획득했으면 그걸 갖다 이제 플레이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플레이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플레이 방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방식을 지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마임 타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임 타입은요. 타입 슬래시 서브 타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서브 타입이라고 하는 건요. 파일 포맷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디오 mp3, 비디오 AVI, 어플리케이션, JSON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오디오 방식으로 mp3라는 파일을
포맷을 출력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 여러분들이 이제 URI와 마임 타입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얻어다 출력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얻어다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이드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인텐트 만들 때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액션 뷰, 그 다음에 URI 점 해서 이렇게 인텐트로 만든 다음에 호출하면 스타트 액티비티 하면 브라우저 만들어서 이렇게 호출이 되고요. 만약에 URI에다가 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냐면 전화를 걸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다이얼 걸 수 있는 앱을 띄워줘. 그럼 다이얼로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컨텐트 이렇게 하면 이 컨텐트라는 거 뭐냐면 안드로이드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컨택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제공하는 것을 보여주는 애. 즉 뭐냐면 주소록 앱을 띄워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록 앱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띄우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를 띄우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근데 암시적인 방법, 명시적 방법은 뭐 너무 명확하니까 별 문제 없는데 암시적 방법이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브라우저를 띄워줘 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URL 하나 주고요. 그 URL을 보여줄 수 있는 애를 띄워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URL을 보여줄 수 있는 애를 어떤 건지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걸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다 인텐트 필터를 달아놓고요. 인텐트 필터에다가 나는 액션은 어떻게 되고 카테고리는 어떻게 되고 데이터는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액션, 카테고리, 데이터를 이렇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인텐트 필터로 저걸 설정해 놓으면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한테 http:/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이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쫙 뒤져가지고요. 그거랑 일치되는 인텐트 필터를 갖고 있는 액티비티를 찾아서 출력해 주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인텐트 필터에다가요. 앞에 이제 카테고리 설명드렸죠. 뭐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액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의해가지고 딱 놓을 겁니다. 어떻게 해놓을 거냐면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나는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브라우저 액티비티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필터로 나는 액션이 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카테고리가 디폴트와 브라우저블이라는 카테고리를 갖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HTTP라는 스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킴, 그 다음에 뭐 포트, 그 다음에 호스트, 그 다음에 프리픽스, 패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냐면 데이터의 타입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타입. 이건 타입은 마임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는 어떤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기술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술해 주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나는 얘를 실행하겠어요. 라고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딱 실행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다 뒤져가지고 보니까 얘가 일치하죠. 얘가 일치하니까 일치하는 쟤를 갖다가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띄워주려고 딱 봤더니 브라우저라는 것도 뜰 수 있고 얘로 뜰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화면 나타내서 둘 중에 어떤 거 쓸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사용자에게. 사용자 딱 선택하면 그걸 갖다 이렇게 화면에 내가 만든 브라우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라는 건 안드로이드의 앱을 구성하고 있는 기능의 묶음으로서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을 갖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 프로바이더가 있었죠. 자, 이 중에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를 실행할 때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을 인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텐트는 명시적과 암시적 인텐트가 존재합니다. 자, 내가 암시적 인텐트로 내가 원하는 액티비티를 실행하거나 서비스를 실행하려고 하면 걔들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놔야 되죠. 그렇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등록하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인텐트 필터라고 하고요. 인텐트 필터를 기술할 때는 내가 액션, 카테고리, 데이터를 설정해서 인텐트 필터를 등록할 수 있고요. 데이터에는 URI와 타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